비폭력 대화에 대한 염원. 혼자 있을 때는 벽이라도 보고 두절거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고 싶은 말들이 끌어 넘치니 누구라도 붙잡고 속의 것을 쏟아내야 한다. 듣는 사람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속이 시원할 때까지 감정을 박박 긁어 다 쏟아내는 것이다. 쏟아내는 말이 다른 사람을 울리고 칭찬하는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좋은 말보다 특히 싫은 말이 더 많다. 인정받아 마땅한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억울한 일, 왕따당한 일, 무시당하고 짓밟힌 일들은 퍼내고 또 퍼내도 또 고인다. 과거의 일을 펌프질하느라 현재나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찌꺼기를 다 길어다 다른 사람에게 버리니 쌓일 게 없어 좋겠지만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자신에게 심취한 사람일수록 제 얘기하는 데 바빠 옆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 얼마나 힘드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 얘기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면 더 이상 쓰레기통 역할을 못하겠다고 정정당당히 밝히는 것이 온당할 텐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짧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오늘도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에 손을 대는 바람에 생선 몸통을 놓쳐 반으로 동강 낸 것이다. 부엌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겠는가. 눈이 뒤통수에도 달렸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혀를 찬다. 파여름과 마찰음 중간쯤 되는 이 소리는 앞으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올지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여인은 다시 한번 혀를 차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선다. 나는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것도 있고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린다. 너는 도대체 뭘 배운 거냐? 널찍한 주걱 놔두고 하필이면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어 멀쩡한 생선을 아작낸다냐. 온전한 것만 놓아도 모자랄 판인데 부스러기 놓게 생겼네. 뭐든 정성으로 해야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맨날 깨고 떨어뜨리고 하지. 이러니 내가 눈에 팔 수가 있겠어? 학교 길게 다녀봤자 다 소용없다. 사람은 꾀가 있어야 사는 거지. 이런 시험의 밑에서 저렇게밖에 못하다니. 우와, 집안 살림을 아작낸 것도 아니고 고작 조기 한 마리 부러뜨린 걸 꼬투리 잡아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다니. 그녀의 이야기 신공에 새삼스레 경외감이 샘솟는다.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눈치는 기본이고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말라는 훈계까지 비벼넣는 솜씨도 제법이다. 생선 찌는 걸 배운 기억이 없으니 학교를 길게 다닌 게 재수장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적확한 지적이다. 작은 틈바구니에 자신의 생각을 구겨 넣으려는 강렬한 의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하염없이 길어지는 말에 넋이 나가 멍청이 서 있는다. 얘가 왜 이런데? 빨랑빨랑 할 생각을 안 하고? 다행히 여인은 바가지를 들고 텃밭에 나간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절단난 생선에 버르는 틈에 다진 파와 슬고추를 얹어 그럴싸하게 만든다. 감쪽 같은 보건기술로 늠름한 기상을 되찾은 생선찜을 조상님의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실수를 무마하고 나자 비로소 뜨거운 김에 댄 손가락이 욱신거린다. 차가운 물에 욱신거리는 손을 담근다. 알싸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여황제가 쏟아놓은 말을 다른 언어로 바꿔본다. 한 김 나간 다음에 꺼내면 손댈 일도 없지 않겠냐. 밑에 넓은 주걱을 쓰면 더 편하고. 같은 내용이면서 얼마나 간단하고 정갈한가. 내가 바보 멍청이도 아닌데 이런 단정한 말을 들었더라면 더 빨리 수습책을 찾지 않았겠나. 짧으면 짧을수록 정보 전달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집중도를 높인다는 것을 왜 모를까.
한번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매번 그 말이 그 말이니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귀에서 셔터가 내려지는 이 비극은 언제 끝난단 말인가. 내가 시어머니의 엄마가 된다면, 종종 내가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되는 상상을 한다. 나는 생선을 동강내지 않는 것 이전에 대화 기술부터 가르칠 것이다. 얘야, 세상 사람은 각자 자기 얘기만으로도 벅차단다. 남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들어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 얘기는 너의 역사책에만 기록해두렴. 듣는 사람 생각도 해. 단어 수 좀 조절하고. 시어머니 성격에 엄마 말을 금방 들었을 것 같진 않지만 상상만으로도 통쾌해졌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삐뚤어진 심성이 아니라면, 뭐가 잘못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나는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다. 입을 삐죽이는 사람, 황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사람, 얼굴을 구기는 사람도 있다. 가까운 친지 중에 민망한 소리를 듣고 있다 인연을 끄는 사람, 잔소리에 주눅이 들어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녀의 아들, 즉 나의 남편은 어떠한가?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바로 건넌방에 가서 이불을 펴고 눕는다. 운전을 오래 하고 왔으니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굴을 오래 맞대고 있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피하고 싶은 것이다. 올바른 대화 기술을 익히기만 했어도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켜보는 나는 안타깝기만 하다. 말을 적게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밥을 사거나 시혜를 베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되니 얼마나 경제적인가. 상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파열음과 마찰음 사이의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손에 고추와 상추가 가득 든 바구니가 들려있다. 벌써 이만큼이나 따셨어요? 벌써는 뭐가 벌써야. 빨리빨리 하라니까 일부러 느리작거리는 게냐? 손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다고. 즐거운 상상은 깨박살이 났다. 이 생에서 그녀의 나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끝장이 나려나 보았다. 가르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훈계를 들어야 하는 고부관계. 내가 그녀의 어머니로 태어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으니 더 현실적인 방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나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결국 아무도 안 되니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상담에서 언어 교정이나 비폭력 언어학교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학교나 교정기관이 있다 한들 제 발로 가실 분도 아니지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한다면 불행한 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비폭력 대화의 걸음망에 한 번 걸러야 한다는 걸 모르는 초로의 여인은 파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를 가득 담은 플라스틱 통을 서너 개 꺼내놓고 가져가라고 하신다. 퉁퉁 부은 무릎으로 비척거리며 마당을 오가는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든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고 그 중에서도 아들이고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여인. 그 속에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은 극진한 자식 사랑이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높고 깊어도 폭력적인 언어 앞에서는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다. 땀 흘리며 수고를 하고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오직 말 때문이라는 이 어이없는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 수고스럽게 김치 안 담가주셔도 되어요. 김치를 안 담가준다고 원망하는 일은 없지만 별거 아닌 말 한마디는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답니다.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말을 하기 어렵다면 말의 양이라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만이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유일한 길이에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점점 늙어가는 당신을, 고생 많이 하는 당신의 인생을 안타까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돈도 힘도 안 드는 너무나 쉬운 방법 아닌가요? 이번 생은 그냥 망했다 치고 대강 사는 걸로. 어머니, 다 좋으신데 말씀하실 때 한번 생각하고 하면 안 되실까요? 할 말을 하는데 뭔 생각을 해? 나로서는 보기 드물게 용기를 냈다. 여인은 누가 감히 시어미에게 이래라 저래라 혼장질이야 라며 자신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 건전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입이라도 제대로 놀리겠냐? 참. 한평생 유지되어 온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은 몇 마디 말로 바뀔 수 있을 만큼 뿌리가 얕지 않았다. 그 후로 한두 번 더 시도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오히려 아랫사람이 어른을 가르치려는 게 근성과 오기를 자극했는지 그녀의 말은 마침표를 찾을 수 없이 더 길어졌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화난 여인을 달래기 위해 비굴해져야 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별무소득으로 끝이 나자 이런 난해한 일에 열정과 성의를 쏟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이쯤 되자 나도 잘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바꾸겠다고 나서겠나. 나나 잘하고 살자는 쪽으로 생각이 정리되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게 나았다. 여인으로부터 짧고 간결하면서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은 꿈속의 염원으로 남겨두자. 잘못된 언어가 미치는 폐해를 반면 교사 삼아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아야지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그녀는 나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제1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권위적인 사람의 권위적인 말은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 적대감, 분노, 절망, 이런 불필요한 감정이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데 억울함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데 오늘의 피해자는 내일의 가해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도 미래의 며느리에게 똑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으스스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지어다.